공부는 왜 할까요? 내가 좀 쉬고 있거나 놀고 있으면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공부해야지. 그래야 좋은 대학 가지. 그래야 좋은 직업 갖지. 그리고 그래야 네가 원하는 것 하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학교에서 공부도 했고 학원도 가고 학습지도 했고 숙제도 있는데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난 정말 공부하기가 싫어요. 공부하기가 싫다는 친구들을 이제 많이 봤었는데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뭐 다른 직업을 되면은 이거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공부에 상처가 많아서 난 어차피 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안 할래. 공부를 포기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공부랑 아예 상관없이 그냥 행복을 추구하는 친구들. 공부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닌데 그냥 나는 행복하게 살래 하면서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외에도 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공부는 꼭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었어요. 이때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학교 성적이 좋은 것을 말합니다. 학교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직장을 가지면 평생 그 직장을 다닌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직장이란 것은 어떤 직장을 말하냐면 안정적인 직장, 직장이 없어지지 않고 내가 시작해서 끝까지 좀 다닐 수 있는 거,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학교 성적이 좋다,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꼭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 직업이 있으니까 이 직업 외에도 다른 직업이 오히려 더 쭉 할 수 있는 직업도 있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래희망이 되고 싶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니면 요리사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학교 성적이 엄청 좋아서 성공한 유튜버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학교 성적이 좋아야만 이제는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사람들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이제 안 해도 될까요? 그래도 선생님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만 들으면 많이 실망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학교 공부, 성적 잘 맞기 위해서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공부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연습하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평생 공부해야 돼요. 공부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내가 뭐 그림 그리는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리 기술을 좀 공부한다든지 그런 기술도 공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책을 읽고 이런 공부도 있지만 직접 몸으로 하고 익히는 공부도 있습니다. 공부는 끝이 없는데 선생님 예를 들면은 선생님은 초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 갔어요. 대학교에서 선생님이 되는 임용고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 이제 교사가 됐으면 끝이 났을까요?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이 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쉽게 재미있게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해야 되고 학급 활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부서 활동을 할까? 생일 파티를 할까? 장기자랑을 할까? 그런 거 고민을 해야 되고 온라인 수업 어떻게 만들까?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만들까? 공부하고 이 학교랑 관련된 거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외에 또 선생님이 공부하는 거는 악기 연주,
우쿨렐레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칠까? 그런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림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그릴까? 선생님이 토끼 얼굴은 잘 그리는데 몸통 못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몸통 그리는 공부 하는 거고, 또 영어를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영어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만 유별나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른들도 공부 많이 해요. 여러분 부모님만 봐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일자리 공부를 한 다음에 직장, 직접 자기가 사장님이 됐을 수도 있고 어디 회사에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은 노는 것처럼 집에 와서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회사 관련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좀 돈을 벌면서 살아갈지 경제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육아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부모님이 개인적인 취미가 있으면 뭐 운동을 하신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기 때문에 공부는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지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꼭 몇 점 맞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초등학교에 졸업하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요. 게임을 하게 되면 항상 미션이 있잖아요. 뭐 누구를 무찔러야 된다든지 레벨업 어디까지 해야 된다든지 아이템 얻기. 그런 미션을 이제 여러분도 초등학교 와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죠. 왼쪽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건 이 검이에요. 이 검은 어떤 검이냐? 공부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검을 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법 익히는 게 여러분의 초등학교 미션입니다. 근데 쉽지만은 않아요. 그럼 재미없잖아요. 여러분이 공부법을 익히려고 그 칼을 가지러 가는 순간에 이런 게 나타날 거예요. 게임기 아니면 컴퓨터 이런 게 나타나면은 여러분이 여기에만 내내 정신 팔려서 졸업을 한다면 게임 오버입니다. 공부법 익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임 이런 것들은 자기가 조절해서 적당히 이제 하고,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시련들이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 너무 싸우신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너무 싸움이 일어나서 내가 공부에 제대로 집중을 못해서 공부를 안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생각지도 많은 일이 터져서 내가 공부에 신경을 못 쓰고 다른 거에 신경 파느라고 공부를 못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공부가 어느 순간에 너무 막막해서 이거 계속해서 해도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이제 조력자, 부모님도 있고요. 선생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면 좋아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수학 공부할 때 친구가 많이 도와줬다 그랬잖아요. 공부법을 잘 알려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변이 도움을 받는 것들이 정말 유용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여러분이 공부법을 익힌다면 예전에는 되게 컸었던 공부를 방해하던 문제들이 되게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잠깐 지나가면은 다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죠. 정말 쉽죠? 다시 이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선생님이 공부를 하라는 거는 점수를 높이 받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 보세요. 물론 걔네들한테 이제 높은 점수도 부럽지만은 본받아야 될 거는 그 아이들이 어떤 태도 그런 것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욕심이 있어요. 나는 뭐 수학 시험 100점 중에서 70점만 맞아도 너무 신나고 좋은데 그 친구들은 한 개밖에 안 틀렸는데도 막 우는 친구들이 있고 되게 분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에 대한 욕심, 그리고 몇 점을 맞아야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흥기 있게 공부해요. 또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공부를 하는 중에는 참고 노력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공부 점수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한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지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공부 연습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목을 정합니다. 국수, 사과. 왜 이 네 개를 정하냐면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다 보지는 않는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보다 단원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내가 계획한 것을 잘 이루는지 이 과목 시험을 통해서 좀 확인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네 과목 중에 하나를 정하고 뭐 자기는 이거 다 잘한다. 그러면 다른 과목을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몇 점 맞고 싶은지 내가 60점이면 100점 말고 나는 다음 시험엔 70점 이렇게 조금씩 높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지 수업 시간에 그 시간에 특히 집중한다. 아니면 문제집을 따로 푼다. 그런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내가 성공했어요. 그럼 거기서 우와 좋다 끝이다 이런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과목에 도전하든지 아니면 아까 70점이었으면 뭐 78점 이렇게 올린 다음에 다시 또 성공하면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를 연습해봐요. 근데 맨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하면은 그때 내가 너무 높이 잡았나? 좀 낮출까? 아니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노력을 안 했나? 혼자서 다시 반성해 보면서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연습을 해서 성공으로 나중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에 여러분이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아까처럼 과목 정하고 목표 점수 정하고 계획 세우고 잘 보이는 곳에 포스트잇 같은데 과목이랑 목표 써서 붙이면 여러분이 노력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요거는 선생님이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줬는데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아요. 내가 왜 이 과목을 선택하게 됐는지 나는 맨날 이 과목에서는 이 정도 점수였는데 이 정도는 내가 노력하면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로 정했다. 이것도 좀 자세히 안 적으면은 그냥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자, 과목 정할 때 선생님이 조금 더 추천하고 싶은 과목이 있어요. 국어보다는 수학, 과학, 사회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보통 단원평가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시험 문제가 조금 평가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을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수학은 지금 잘해야 다음 학년에서 잘하고 다음 학년에도 잘하고 계속 뭔가 젠가 쌓는 것처럼 이렇게 쌓아 나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이거는 매 단원 보니까 확인하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수학을 원래 뭐 50점, 60점 맞는다 그러면 수학은 따로 공부하고 과학이나 사회를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수학이 뭐 50점, 40점 이러면 다음 과목에 뭐 60, 70 맞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과학, 사회는 1단원에서 20점 맞아도 2단원 공부하는데 이게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특히 사회는 더 그렇고요. 2단원에서 10점 맞아도 3단원에서 다시 열심히 공부하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조금 자기가 한 80점 나온다 그러면 수학을 도전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공부 진짜 못한다 그러면 사회 먼저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부모님이 알려주기도 좀 쉬운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과학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점수 90점, 100점 점수가 몇 점이다, 몇 등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자기가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내가 하면 되네.
이거랑 공부 습관. 내가 하면 되니까 이거는 이 정도 연습하면은 내가 잘 될 거야. 하는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초등학교 때 꼭 익혔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90점, 100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었으면 내 실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공부 계획 잘 쓴 다음에 꼭 공부 계획 성공을 하길 바랍니다.